최재천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큰 숙제인 저출생 문제, 이 문제를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뭐 고령화도 인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연결되는 얘기지만 이 고령화는 어찌 보면 축복이고 또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뭐 자연스러운 건데, 저출생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사는 젊은이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서, 자, 동물들은요, 삶의 조건이 어려워지면 오히려 새끼를 더 많이 낳지 않나요? 전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가끔은 아마 그 말씀은 어떨 때 우리가 메뚜기 한 마리 잡으면 우리 손에다가 알 찍 놔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동물은 급하면 일단 알 낳고 죽어야 되겠다. 뭐 그런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뭐 설득력 있는 그 관찰이나 설명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어디서 잘못 배웠나요? 제가 배운 거는 쥐들이 아주 척박한 이 환경에 가면 오히려 더 번식을 많이 한다더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것도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 거의 뭐 그 무의식 상태 비스름한 데서 그냥 뭐 자기도 모르게 막 알을 낳아버린다든가 뭐 그런 비정상적인 뭐는 있을 수 있어도요. 저는 우리 사회에 지금 저출생 문제가 이게 풀기 어려워진 게, 제가 보기에는 이 관련된 분들이 진화를 너무 모르셔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아주 정확하게 진화적 현상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물은 상황이 안 좋은데 무슨 재주로 새끼를 낳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 안 좋으면 새끼 덜 낳아요. 모든 동물이? 거의 모든 동물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냥 거의 모든 동물에서 저희가 야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바다에 물고기 양이 별로 없다. 그해 저 바다새들 저 새끼 거의 안 낳고요. 이게 그냥 짝짝짝짝 들어맞거든요.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기를 만큼 기른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식 기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진화적인 적응 현상이에요. 그거를 풀어내려면 조건을 바꿔야죠. 그렇죠. 그런데 자꾸 그 당사자에게, 여성에게 왜 안 낳으세요? 그게 뭐 나중에 잘 안 되면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당신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는 소리를 한다든가, 그 돈 조금 드릴 텐데 그래도 왜 안 낳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건 아니죠. 그냥 낳고 싶을 정도로 이 양육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 예전에는 우리 그러면 그렇게 못 살 때 이렇게 낳냐. 예전엔 집에 아이를 길러줄 사람이 수두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낳기만 하면 이모도 있고 할머니 있고 뭐 집안에 다 그냥 돌봐줄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웃집, 뭐 다 이랬으니까. 이웃집 동네 방네에서 애들 그냥 풀어놓으면 동네에서 다 돌아다니면서 젖동량도 많이 다녔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안 돼 있는데 낳으라. 핵심이 그러면 양육 환경입니까?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이것과도 연결되지 않을까요? 양육 환경뿐 아니라. 그것도 환경의 일부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어떻게 커갈 거다 하는 그 미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 거죠. 내가 낳아놓은 이 아이가 과연 제대로 살아갈까? 그러니까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이 미치면 안 낳는 거죠. 못 낳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물들한테 배워봅시다. 동물들은 양육을 어떻게 해요? 우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가정에서 아빠 엄마의 역할 뭐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좀 알려주세요. 일단 포유류는, 저희가 포유류잖아요. 포유류는 힘들어요. 포유류 아빠들은 일단 없거든요. 그렇죠. 예. 아빠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도 아빠는 다 떠났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인간 사회에서는 아빠들이 뭐 돈 벌어오느라고 주변에 그래도
저 어성거리는 거라서 그나마 나은 편이고요. 그래서 뭐 포유류한테 배울 건 별로 없어 보이고요. 포유류 새끼 기르는 건 무조건 암컷. 예, 거의 뭐 그건 99% 그런 거고요. 배워야 된다 그러면 저는 새들하고 물고기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들은 거의 완벽하게 암수가 같이 키우거든요. 알을 바깥으로 내놓았잖아요. 예. 우리 포유류는 알을 암컷이 몸 안에 품고 그렇죠. 거기서 부화를 시켜놓고 그렇죠. 9달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배가 이렇게 불러질 때까지 여성이 혼자 끼고 있는 바람에 남성 참여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새들은 그냥 둥지에다가 쑥 하고 내놓으니까 새들의 엄마는 자기 남편한테 당신이라고 여기 못 앉으라는 법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럼 뭐 그냥 그래서 새들은 저희가 관찰해 보면요 정확하게 똑같이 시간 투여합니다. 서로 안 나가려고 서로 싸웁니다. 오히려 알을 오래 품으려고. 예.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안 나가려고 싸우는 기간이 길었던 부부가 이혼합니다. 그 다음 해에 철새들이 돌아와 가지고 자기 작년에 자기랑 같이 새끼를 길렀던 새를 찾거든요. 먼저 와서도 노래 부르면서 찾는데 그 갈매기 같은 경우에는 뭐 며칠을 벼랑에서 찾으면서 막 피를 토하듯이 찾아요. 왜 아직 안 오느냐, 당신은 어디 갔느냐, 뭐 이렇게 찾는데 갈매기들 중에 누구 오자마자 딴 남자, 오자마자 딴 여자랑 살림 차리는 갈매기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고 조사해봤더니 그 전해에 교대 시간이 길었던 부부가 헤어지더라고요. 서로 안 나가려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당신 나갈 때야. 가서 먹이 구해와. 그렇죠. 근데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나 조금 더 있으면 안 돼. 뭐 이러고 둘이 아자자자자 하고 시간 오래 걸렸던 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이 구하러 가는 거 게으러 터진 그 갈매기들은 이혼 당하는군요. 얌체 같은. 그래서 이건 그런 데다가 또 물고기 사회에서는 수컷이 자식을 기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가시고기. 그래서 우리 옛날에 IMF 때 가시고기라는 소설이 아주 히트쳤잖아요. 물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고 난 다음에 수컷이 그 위에다가 정자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암컷이 알만 낳고 그냥 가버리는 암컷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아빠가 덤태기를 쓰는 거예요. 그 수정된 알들을 그 바위 밑에 붙이고 뭐 이러면서 계속 진거미질 해주고, 엄마는 공기 통하게 해주고, 혼자 키우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키우면 확실히 유리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포유류고 영장류고 우리를 제외한 지금 십몇 년째 연구하고 있는 긴팔원숭이만 예외입니다. 긴팔원숭이는 아주 철저하게 새처럼 일부일처제를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하는 유인원이에요. 그리고 수컷이 양육도 같이 해요? 같이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같이 키우는데 우리 인간은 유인원 중에서 암컷에게만 맡겼다가는 자식을 키울 수 없는, 우리는 굉장히 무기력한 자식을 낳는 동물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못 걷죠. 우린 1년이 걸리잖아요. 1년 걸리죠. 망아지는 몇 시간이면 뛰어다니죠. 털고 일어나는데. 그리고 침팬지도 우리 아이가 몸 뒤집기 할 때면 침팬지는 나무를 탑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아주 차원이 다른.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옛날에 아프리카에 우리가 초원에서 살 때 침팬지 엄마는 그냥 뛰면 됩니다. 그럼 새끼가 털 잡고 매달리면 되는데 우린 잡을 데가 없어요. 털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안고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엄마 혼자서는 만약에 자식이 둘이면 둘을 안고 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같이 하나를 붙들고 뛰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상황에서 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가장 확실한 답은 남자들이 아이를 길러야 한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냥 육아에 가담한다 정도가 아니라 출산 휴가 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 그리고 아내를 돕는다가 아니라 내가 키운다 수준으로 남자들이 아이를 키워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남자가 아이를 키워야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안 생기고요. 남성들이 경력 단절 생기잖아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물론 남성들 중에는 경력 아예 포기하고 들어오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정도 수준도 아니잖아요. 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런 뜻으로. 예, 부부가 똑같은 정도로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한 사람 고생하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예. 사회자들이 저 프로그램에서 종종 그렇게 묻잖아요. 바깥 양반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 질문이 잘못된 거고요. 거다. 함께 하세요가 질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모든 집안일을 대한민국 남성들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돕는 게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같이 해야만 저는 이 문제가 풀릴 거다. 그래서 저출생 문제는 남성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저개발 국가들은 출산율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하다 보면 이게 쭉쭉쭉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나라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나라들의 대표가 주로 유럽 국가잖아요. 네. 그 유럽 국가야말로 아빠가 아이 키우는 사회 아닌가요? 유럽도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최 교수님은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우리 눈에 보기 한국 기준에서 보면 우리보단 훨씬 낫죠. 그렇죠. 그래도 제가 보기엔 유럽 국가들 중에서 저출생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한 나라들은요. 제일 확실한 극복하는 데 요인이 그 혼외 자식들 다 인정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거 자녀들. 그렇죠. 그리고 법적 혼인과 관계없이 외국인 국적 없는 외국인까지 하여간 그 땅에서 태어났으면 전부 다 돌봐주는 그게 제일 큽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하실 거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빠들이 그리고 그거를 지금 젊은 아빠들은 사회 분위기만 조금 바꿔지면 기꺼이 할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대기업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롯데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열심히 추진했어요. 롯데에서는 그냥 모든 남성 직원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가야 합니다. 출산 휴가를 가야 하는데 2달 정도 가서 집에 가서 일하다가 돌아오면 의식이 완전히 바뀐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서 롯데 그 뭐 회장님이 10몇 년 전에 시작한 일이랍니다. 근데 2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CEO가 계열사에서 하나 나왔답니다. 이 경력 단절 없이 여성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출산율은 오히려 정상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거를 안 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엔 가망 없는 일입니다. 그 아빠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될 만큼의 사회 분위기, 기업 문화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게 참 어려운 거네요. 네. 그 제가 10몇 년 전에 책을 쓰면서 그때 제가 시나리오를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요. 저는 청주라고 얘기를 했고요. 왜 하필이면 청주를 제가 그랬을까? 근데 괜히 그냥 그 도시를 어감이 좋아서 충청도 청주. 예, 청주에 작은 자연사 박물관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일하는 어느 남성 얘기를 제가 시나리오로 이렇게 그 자전거 뒤에 딸을 태우고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박물관 안에 아이들 돌봐주는 곳이 있어서 어린이집이 있고 그래서 천국가로 이렇게 내다보면 잔디밭에서 내 딸이 놀고 있고 점심시간에 같이 가서 점심 같이 먹고 그리고 저녁 때 또 태우고 집으로 오면 아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걸어서 집으로 오고 같이 집으로 가서 저녁 같이 해 먹고 뭐 이렇게 노는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그 맨날 야근하는 동창 집보다 돈은 조금 덜 버는데
삶의 질은 확실히 다른 그런 세상, 그런 곳이 더 아름다운 곳이 될 거고 그런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어 간다. 그러면 저출생 문제는 저절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장이 그런 거를 다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의식이 바뀌어야 되네요. 네. 근데 그 의식은요, 비교해 주신 저는 대한민국 사회는, 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그 거는 기대 중에 가장 큰 거는요, 대한민국 국민은 일단 머리로 이해를 하면 변하죠. 그다음에 금방 변합니다. 맞아요. 그 서양 사람들은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무지하게 오래 걸려요. 다 이해했는데도 찔떡 오래 걸리거든요, 실행이. 근데 우리는 이해만 하면 그다음에 전광석화처럼 바꾸거든요. 그 장례 문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온 나라가 저 무덤으로 뒤덮일 거다 뭐 이러고 굉장히 많이 이제 걱정들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 저 분들이 예측하기를 이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기 때문에. 그런데 금방 화장으로 딱 바뀌었죠. 그냥 뭐 10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이해만 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모두가 다 이해를 하면 바뀔 겁니다. 일단 그 삶의 행복 조건이 무엇이냐, 돈이냐, 나의 성공이냐, 뭐 이런 것보다 한 가정의 소중함과 그 다복함이냐, 이런 어떤 인식의 전환, 이런 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면 우리가 남자건 여자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금방. 그렇게 남자 여자가 바뀌면 기업도 안 바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냥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경제적으로 윤택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뭐 15년 전에 그따위 얘기했다가 그때 참 많이 혼났는데요. 월급이 아이를 기르고 있는 젊은 부부 월급이 최고로 높아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10몇 년 전에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임금 피크제라는 이름으로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던 시절인데 그게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이상적인 임금 피크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정선생님이나 저 정도 되면 월급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끔. 반의 반만 받아도. 그 30대, 40대 때 사장님보다 전무님보다 월급이 더 많아야 된다. 그런 구도를 만들어주면 월급도 충분하고 집에서 아이 키우고, 정말 좋은 건 일주일에 3일은 아내가 나가서 일하고 일주일에 3일은 남편이 나가서 일하고. 그럼 우리도 드디어 11시에, 오전 11시에 카페에 모여서 우리도 수다 떨 수 있어요. 왜 여성들만 11시에 카페에서 수다 떨어요? 우리도 하고 싶다는 거죠. 그 브런치라는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정말 우리 해보고 싶은데 우린 못하잖아요. 우린 괜히 모이면 저 사람들은 직업이 없나? 이러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수다 잘 떨잖아요. 수다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요즘 팟캐스트 남자들이 다 수다 떠는 거 보면요. 분명히 수컷들도 수다 떱니다. 근데 우리는 수다 떨 환경이 안 돼 있어서 못한 거니까요. 지금 심각한 저출산 얘기하고 있는데 웬 또 수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끝내자 이 말씀으로 듣고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아무 결론 없이 불쑥 그냥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산 얘기만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교육 얘기 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최재천의 동물보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